나 같으면은 욕 박았어. 이 진짜 야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동원해서 무슨 노예도 안녕하세요 유자손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13년도에 경기 모 포병 부대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예비역 병장입니다. 지금도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군대에 지원했을 때만 해도 지원율이 워낙 높아서 군대 가기가 정말 너무 힘들더군요. 특히 대학생들의 복학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1월부터 4월 그리고 늦게까지는 5월에 입대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당시 군생활이 1년 9개월이라 4월에 들어가면 1월 저녁이라 3월 복학 시기에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입대해서 3월에 전역을 했는데 그때 딱 맞춰가지고 학교에 복학을 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다 보니 군대에 가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하듯이 신청하는 것이 있었으나 저는 타이밍을 놓쳐 이미 망해버린 후였고 다른 대안으로는 기술행정병이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군대에 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가산점을 얻기 위해 전에 따두었던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과 근데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은 대부분 갖고 있지 않냐 인간적으로? 헌혈 2번까지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헌혈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막 전역한 형과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도중 제가 군대 보직을 이리저리 검색하는 걸 본 형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차라리 포병 부대 지원하면 그나마 타 부대에 비해서 지원율도 낮아서 유리하고 내가 아는 보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면 포병 부대에서도 꿀을 빨 수가 있다. 포병에서 사실 꿀 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형은 저를 재차 설득하였고 이 보직은 무조건 행정병이다. 그리고 이 보직으로 102 보충대 말고 무조건 306 보충대를 지원하면 운 좋으면 제가 사는 곳 근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말에 결국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그 보충대들이 사라졌죠. 형이 추천했던 그 주특기 번호는 바로 133-102 야포 작전 정보였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이 보직은 보통 작전 개연이나 정보 개연, 즉 행정병으로 빠지는 주특기였고 저는 자대에 입대하고 정말 정보과 행정병이 되어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있던 자대는 본부 포대이며 심지어 타 포대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독립포대였습니다. 그래서 포병이지만 포대 안에 포탄이며 포는 하나도 없고 군생활하면서 저희 부대 안에서 저는 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포탄이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포병 갔는데 포를 본 적이 없어. 만져본 적도 없고 좀 신기해. 2등병으로 처음 자대로 들어왔을 때 레토나 안에서 선임이 너 이제 포병이니까 운동 빡세게 해라. 무거운 거 X나 많이 든다 라고 겁을 줬었는데 주임원사님 면담에서 직접 물어보니 여기 안에서 포 관련된 거 하나라도 가져오면 전역시켜 주겠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나라면 다른 포병부대 가가지고 포 관련된 거 찾아온다. 찾아와서 주임원사님한테 주임원사님 저 찾아왔습니다. 전역시켜 주십시오. 바로 기사대게 맞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사히 전역을 하였고 제 보직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폐지가 저에게 큰 시련을 가져다 줄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복학을 하고 3번의 학생 예비군으로 꿀을 빨고 첫 동원훈련을 10월에 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원훈련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이죠. 보통 다 여름에 간다는데 저는 또 추울 때 갔습니다. 그런데 참 운도 없었던 게 부대 평가라고 하나요? 거기 있던 현역 병사가 선배님들 정말 힘들 거다 라고 하더군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군대 다시 간 것 같았습니다. 첫날에는 탄 적재 훈련이라고 창고에 있던 탄을 트럭에 옮기고 트럭에 있던 탄을 또 창고로 옮기더군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탄이 엄청 무거워요. 이만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중대장한테 들으라는 듯이 아니 이걸 이짬 먹고 이렇게 무거운 걸 들게 하면 내 허리는 어떡하냐 하면서 온 중대원들이 궁시렁 거리더군요. 그치만 또 다들 하긴 했습니다. 다들 착하시더라고요. 예비군들의 특이 뭐 시키면은 속으로 X나 욕하거나 아니면 겉으로 불평불만 엄청나게 내거든. 근데 다 하기는 해. 하지만 저는 아시겠지만 포병 출신이지만 포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다 보니 요령도 없어 그날 무릎에 멍이 엄청 들더군요. 하지만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되다 보니 예비군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훈련 가서 정말 미친듯이 한 거야. 지옥의 다음 날이 되었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본격적인 주특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맡은 보직은 M114 155mm 곡사포 포수였습니다. 몇 번 포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가신을 벌리고 중간에 들어가서 제 다음 포수분이랑 돌아가면서
하면서 자키를 미친듯이 돌렸습니다. 그걸 쪼이는데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그 자키는 포를 발사할 때 그 밑에 있는 바퀴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쪼인다고 해요. 근데 그거 쪼이는 게 허리가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저희 분대가 방열이라는 것을 했는데 마른 방열과 찜 방열이라는 게 두 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동원 훈련 너무 빡센데? FM을 다 해버리네? 마른 방열은 땅을 안 파고 찐 방열은 땅을 파는 걸 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분대원들만 해도 원래 보직이 견인포였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다들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역 애들에게 교육을 받고 교육 후에 분대별로 현역 병사와 부사관 한 명과 함께 마른 방열을 한번 했습니다. 현역 애들이 얼마나 속으로 야 얘네들 포병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거 하나 할 줄 모르냐면서 엄청 욕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점심을 먹고 찜 방열을 하더군요. 이유인 즉슨 평가관이 와서 봐야 되니까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곡괭이야 삽질을 해서 직접 땅을 까야 된다는 걸. 설상가상으로 추운 날이라 땅이 까지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여름이랑은 완전 달라요. 안 파죠. 너무 딱딱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훈련 때 철조망을 쳐야 되잖아요. 그 철앙을 박아야 돼요. 그 철앙을 이제 박으려면 이제 동그란 걸로 이제 쿵쿵쿵 쳐야 되는데 겨울 때는 이게 잘 안 박혀. 근데 이 친구들은 어디 가서 했다? 동원 가서 한 거야. 곡괭이들이라던가 이런 거. 그때 저희 분대원들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이없다는 표정을 넘어서 와 이거 진짜 너무한다. 그런데 어쩝니까? 안 하면 필증을 못 받는데 말없이 땅 까고 발톱이라고 있는데 그걸 다 같이 박았습니다. 이제 가신 끝에 발톱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평가 다 받고 접은 후에 다시 차에 연결하고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왔는데 이번엔 야간 훈련한다고 마른 방열을 한 번 더 하라고 하더군요. 나 같으면은 욕 박았어. 이 진짜 야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동원해서 무슨 노예도 아니고 위장크림은 안 바르나 모르겠네 이 정도면은. 그러면서 중대장도 정말 미안해하면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가 없다. 계속 이러고야 분대원들이 정말 해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빨리빨리 하고 쉽시다 그러더군요. 정말 빨리 하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비해 실력이 늘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가가지고 그래도 동원훈련 가서 포병 그 돌아가는 걸 좀 배운 거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역도 아닌데 핫팩 끼고 훈련하는데 추워 뒤질 뻔했습니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에는 다행히도 아무것도 안 시키고 시간만 보내다가 퇴소식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근육통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박 며칠 몇십 킬로 훈련 뛰고 자고 이러면 다음날 이제 몸이 완전 쑤시잖아요. 그거야. 똑같아. 동원 갔다 왔는데 감히 말씀드리면 포병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생 예비군 하시고 동원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네요. 이렇게 해서 포병인 제가 예비군 동원 훈련 가서 난생 처음으로 방열 3번 하고 필증 받은 썰이었습니다. 이건 필증 한 5장 받아야 돼. 진짜로.